저는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전미 경제학회 출장을 와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이 영상이 나가는 즈음에는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샌프란 소식 전해드렸지만 저번에 정말 도시 망가졌고요. 거리에서 펜타닐에 취해서 허리가 반으로 접혀버린 마약 중독자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요. 놀라운 건 아마 중독자 분들이겠죠. 인도 항복판에 똥을 싸놨어요. 근데 그 똥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걸 신경 써서 피해 다녀야 할 정도로 많은데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 도시가 회생이 과연 될 수 있을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노숙자, 마약 중독자분들을 어디로 옮길지 현실적으로 대안을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샌프란으로 돌아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전미경제학과에서 여러 가지 세션 들어봤는데 두 가지 강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미국 경제가 강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 전문가들, 연준 위원들, 이코노미스트들의 생각이 물가가 다시 얼마나 치솟을 것이냐. 트럼프가 1월 20일부터 임기를 시작해서 다시 관세 정책, 이민 정책 같은 걸 펼치면 금리가 다시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다들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올해 미국 침체, 이런 얘기는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고요. 다만 연준 위원인 메리 데일리와 아드리아나 쿠글러 동시에 말하기를 노동시장의 추가 악화를 감수하고까지 물가를 지키지는 않을 것이다. 즉 노동시장이 안 좋아진다면, 실업률이 올라간다면 작년 9월에 이 논리를 기반으로 금리를 내린 것처럼 바로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요. 또 데일리 총재가 지금은 베버리지 곡선의 가파른 곳을 이미 지나서 평탄한 곳에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즉 작은 충격으로도 실업률이 얼마든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물가만 우리가 볼 수는 없고 연준의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이중 책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시 고용이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물가가 2%를 웃도는 지금 상황에서도 행동을 개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결국 지난 9월 실업률이 올라가니까 금리 내린 것과 같은 상황이죠. 올해는 결국 또 실업률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트럼프가 재집권하고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할지 모른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준 독립성 관련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버냉키 전 의장도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번에 출장에서 처음 알았는데 연준의 2% 물가 목표를 글로 넣은 게, 그러니까 명문화한 게 버냉키가 연준 의장을 할 때더라고요. 지난 2012년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미 ECB는 2% 물가 목표를 넣어놓은 상황이었고, 물론 연준 안에서도 이미 물가 목표는 2%라는 암묵적인 합의가 탄탄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버냉키가 굳이 이거를 2%를 넣었다고 합니다. 버냉키가 말하기를 이게 명문화가 딱 되어 있어야 정치권에서 연준의 독립성을 침해하려고 할 때 명시적으로 디펜스를 할 명분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들었고, 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물가 목표를 2%에서 위로 올리는 거는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에도 버냉키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이런 식의 질의응답이 오갔습니다. 아마도 이런 질문이 나온 것은 현실적으로 지난해 말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순간에 물가가 2%로 돌아가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튼 전반적으로 물가의 재상승이라는 측면을 경제학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모습이었고, 아마도 이게 올해의 가장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하지만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었고요. 지금 월가의 예상 역시 미국 경제가 강하다. 따라서 올해 미국 증시 역시 강한 미국 경제로부터 기반하기 때문에 강할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딱 베어 입장을 전개하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철저히 소수 의견일 텐데요. 바로 BCA 리서치와 스티펠입니다. 스티펠은 올해 S&P 500이 5,500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BCA 리서치는 좀 더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4,450 연말에 갖다 놓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둘이 증시 하락의 폭도 물론 다르지만 구체적으로 논리가 많이 다릅니다. 일단 스티펠은 제가 지금 전미 경제학회에서 보고 있는 내러티브를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티펠의 수석 스트래티지스트 베리 베니스터의 최근 의견을 보면은 결국 이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제가 좀 둔화되더라도 금리를 유지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증시의 멀티플을 축소시키면서 시장 랠리의 후퇴를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5,500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결국 물가가 오래 떠 있으면 소비가 위축이 된다. 부담돼서 못 사니까. 그래서 미국 경제가 GDP 성장률이 2%를 상회하는 지금의 탄탄한 속도로 계속 성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임금 상승률이 하락하고 인플레가 끈적끈적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임금 상승률이 줄어들어 소비자 지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올해 말까지 GDP 성장률은 1%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을 한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고요. BCA 리서치는 좀 더 내러티브가 다릅니다. BCA 리서치는 연준이 올해 금리를 50bp 넘게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준 예상보다, 시장 예상보다 더 많이 내릴 것으로 보는 거죠. 이거는 결국 전형적인 리세션이 온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입니다. 왜냐? 결국 실업률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지금 고용시장이 BCA 리서치가 보기에는 꽤나 불안하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리고 코어 PC, 즉 인플레를 봐도 올라가기는커녕 지금 더 가파르게 떨어질 것으로 우리는 본다. 연준이나 시장 예상보다 빨리 내려갈 수 있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시장이 불안하고 물가까지 빨리 내려가면 당연히 금리를 더 빨리 내리겠죠. 그래서 BCA 리서치는 올해 말까지 최대 100bp까지 금리를 내릴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금리 이렇게 내리지만 증시가 못 간다. 폭락한다. 4,500 간다. 왜 그러냐? 결국 이게 리세션이기 때문에 증시 내려갈 수밖에 없고 게다가 지금 S&P 500 멀티플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서 생기는 효과가 증시 하락을 더하고 또한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이 증시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하락이라도 스티펠은 물가가 올라서 금리가 못 내려 이게 문제고 BCA는 물가도 잘 내리고 실업률이 오르니까 금리는 더 빨리 내릴 수 있지만 결국 이거 리세션이니까 증시가 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월가에 남은 마지막 베어 둘의 의견도 조금은 논리가 다른 상황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전미경제학회에서는 트럼프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걱정할 게 아니다. 이게 주류였고요. 심지어 버냉키는 이민 효과에 대해서는 이민이 제한이 되면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을 줄이는 동시에 소비하는 사람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총수요, 총공급 균형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즉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상 깊었던 점은 이 미국 경제학자들이 어떤 비교 대상을 얘기할 때 당연히 유럽 얘기하고요. 또 영국, UK 얘기하고 그리고 일본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반면에 사실 1인당 GDP로는 한국이 일본을 지금 근소하게 추월한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 한국을 아직 어떤 미국의 비교 대상, 피어 그룹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미국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올걸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